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남은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에게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메타가 AR 글라스 오라이언을 공개하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추억의 종목들이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료 보시면 오늘장 탑10 종목 상승 탑10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가지 종목이 절반이 넘는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현재 상한가가 풀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맥스트는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뉴프렉스는 금방 또 영민한 투자에서 또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메타버스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윤혜림 대표님, 한때 개인 투자자분들 메타버스 관련주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물리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이슈다 보니까 지금 과연 올라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신규 접근도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이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이 좀 탈수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새로운 뭐 테마주, 잠깐의 테마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유효하지만 이제 장기간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좀 물타기를 진행을 해서 탈출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이제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약간 무겁고 그리고 어떤 선을 연결을 해야 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었는데, 이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메타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여기서 단기간에 끝날 테마는 아니다. 하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테마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뭐 이제 보유자에 따라서 혹은 신규 접근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전략으로 취하실 때 조금 수익은 빨리 거두는 전략이 훨씬 더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 메타버스 테마 쪽으로 지금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메타의 오라이언 모멘텀이 지금 메타버스 테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로 OLED로도 확장될 수 있고요. 또 지금 AI 비서도 탑재한다라고 밝히면서 AR 기능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최근에 또 OLED와 관련해서는 미국 하원이 중국 디스플레이 제재를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또 OLED 관련 종목들이 튀기도 했잖아요. OLED와 온디바이스 AI 중 어떤 테마가 조금 더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뭐 둘 다 많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OLED와 온디바이스 AI가 전반적으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한 군데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오늘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흐름이 하루 정도 늦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저점대에서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변동성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부터 시세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들도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온디바이스 AI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희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AR 글라스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전 오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뉴프렉스라든지 MP 같은 기업들 중에서 선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아니고요, 온디바이스 AI도 아니고 추후에는 다
나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MP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자이언트 스텝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실적이 나오는 것은 오늘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뉴프렉스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투자자분들은 뉴프렉스를 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다 종합해 보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뉴프렉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수급이 붙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다 보니까 오늘은 또 지수 쉬어가다 보니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들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시사하면서 중국 관련 종목들 순환매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그동안 소외받았던 석유화학 종목들이 또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롯데케미칼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10.39% 상승하면서 롯데케미칼 10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효성화학도 6.65% 상승하면서 지금 5만 원 선 뚫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지금 석유화학주들은 좀 많이 소외된 종목이긴 해요. 그래도 그렇죠. 지금 신규 접근 가능할지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오늘 뭐 10% 정도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을 당장 따라가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이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도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업황 개선이 완벽하게 되진 않고 있는데 이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엄청난 저평가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PBR이 0.3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책 금리와 함께 지준율 인하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내용 이후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뭐 석유화학 기업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이 예상되는 것은 금호석유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학시장에서 천연고무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천연고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합성고무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합성고무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금호석유는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유화학은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명분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수혜도 입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와 관련해서 좀 너무 테마성이 짙은 종목군이 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화학주, 석유화학주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금호석유를 특징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중국의 최대 명절, 최대 명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경절이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뭐 카지노와 면세, 화장품, 의류주들까지 지금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잘 보시는 우리 윤혜림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날이 다음 주예요. 어떤 쪽을 유망하게 보실까요?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과 제 관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쪽으로 지갑을 많이 열 것으로 보여지고 뭐 화장품 쪽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뭐 중동 이쪽에서도 다 좋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관점으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중국 쪽에서 좀 호재가 나오다 보니 오랜만에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전통적인 이제 중국장 화장품종들이 이제 좀 시세가 나오긴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우리가 중국 소비주 관점 그리고 하반기 이런 실적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화장품주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상반기처럼 화장품주의 전반적인 섹터의 훈풍이 들었을 때 정말 그때는 우리가 사실 어느 화장품 종목을 골라도 좀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을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웬만하면 조금 중국에서도 리스크가 나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화장품 ODM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윤혜림 대표님이 준비하신 매수해놓은 종목이 또 화장품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마지막 순서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저희 자료에 나갔듯이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들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재규 대표님은 좀 오랫도록 이 훈풍이 좀 지속될 만한 섹터는 어디로 보실까요? 네, 일단 오랜 기간, 장기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저는 살짝 어떻게 보면 벗어나 있지만 엔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훈풍, 마이크론의 훈풍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움직였고 그 전부터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과정에서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성장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대부분 다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성장주 쪽에서 안 올라온 기업이 업종군이 우리가 이제 엔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주가 자체가 우상향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엔터주도 한번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엔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중국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엔터주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일본이 엔화 강세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중국 수혜주로서 뭐 화장품이나 화학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엔터주들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들도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이재규 대표님이 남들보다 먼저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엔터주를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후장 윗꼬리 주의보가 달렸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량이 좀 잦아들면서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18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3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일단 삼성전자와 함께 또 SK하이닉스도 20만 원 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하이닉스가 20만 원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라고 해서 폭락을 했던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건 스탠리가 다시 좀 하이닉스 매수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은 본인들이 싸게 살려고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조심스러운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똑같은 좋은 상황 속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이뤄지는 경우는 이제 뭐 마이크론이 이제 예상 뛰어넘는 분기 실적과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마이크론과 이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뭐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반도체 투자는 조금 우리가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비중은 그 전보다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달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외국인 수급이 지금 반도체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 초반에는 수급이 좀 2차 전지가 강세이다가 이제 또 주 후반에는 이제 반도체 강세가 이뤄지는 걸 보니 우리가 결국 10월에는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뭐 이제 주도 섹터를 차지하고 이 안에서 조금 순환매가 이뤄질 거기 때문에 뭐 이러한 수급들을 잘 보시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스탁을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다 지금 파란불로도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그나마 CXL과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뭐 퀄리터스 반도체 한 3% 가까운 상승세, JNTC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JNTC가 한 13%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태성 같은 종목도 3% 넘는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자료를 보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반등세가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보다는 이제 소부장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전에 이제 유리기판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BM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 쪽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기술이 맥시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상용화가 생각보다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GST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 자체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SK하이닉스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차트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 괴리가 요 이격도가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SK하이닉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정도가 13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160조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는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보다는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단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과 액침 냉각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어느 쪽 바라보고 계실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런 뭐 HBM, 뭐 유리기판, GS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좋기도 하지만 그냥 정말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뭐 대표적인 기업들,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이 안에서 조금 트레이딩을 노려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분쟁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국제 정세 불안에 따라서 뭐 방산주들 그리고 해운주, 뭐 오전장에는 사료, 비료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습니다. 먼저 방산주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을 마치고 거래를 재개했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뭐 최선호주다라는 등 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규 대표님, 방산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방산주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전력기기나 화장품,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방산주들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다른 섹터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정말 강했던 섹터들에 비해서는 저는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각국에서 이제 국방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GDP에서 2%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는 방산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중에 유럽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0%대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해운주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해운주를 비롯한 원자재 종목들까지 오후장 좀 수익을 챙겨볼까요? 신규 접근도 유효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해운주나 원자재 같은 경우는 좀 시장 해지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있다면 오늘 아무래도 이제 9월 마무리장이기도 하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챙기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시장이 꺾일 때 혹은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 좀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 섹터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은 오후장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탑픽주. 먼저 우리 윤혜림 대표님, 아까 저희가 화장품주라고 조금 힌트를 드렸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ODM 뭐 지금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 조정 중인 종목들도 있어서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를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화장품주의 주가들이 한참 좋을 때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고 단순 테마주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좀 좋은가 하고 봤더니 이제 지금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제 스킨 천사의 제품을 제조하는 이 ODM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반기에 워낙 이런 소비 관련 이슈들 그리고 하반기가 조금 실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10월 실적주 관점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고 특히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일 때 조금 모아 나가시는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한국 화장품 제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이제 최고가보다 조금 낮게 한 83,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67,000원 정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혜림 대표님 눌림목 구간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고요. 우리 이재규 대표님은 아까 반도체 대형주 말고 이런 네.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매수해놓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오늘 JNTC를 준비를 했습니다. JNTC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중화권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화권 업체에서 올해 신작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JNTC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정도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뭐 차량용 글라스 커버 그리고 스마트워치 쪽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JNTC의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아무래도 유리기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는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 뭐 필옵틱스라든지 다른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컸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JNTC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도 2025년도부터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JNTC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는 한국 화장품 제조, 이재규 대표는 JNTC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남은 오후장에 이 두 가지 종목들 눈여겨보시고요. 여전히 양대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또 빨간 상승장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